자, 이재명이 먹사니즘,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유일한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종부세 완화하고 금융투자세에서 입장을 바꿨다. 그래서 금융투자세를 없애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이재명의 이 과격성이 완화된 듯이 느껴지도록 지금 이재명이 일종의 미끼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와 종부세, 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은 그가 지금 일방적으로 그 당을 독재로 몰고 가고 탄핵 투쟁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한 국민의 염증,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35% 넘지 않습니다. 김두관이 어제 35%를 못 넘는 당의 지지율로 대선에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일종의 당대표 연임 출사표에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꾸겠다라고 말하면서 2시간가량 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는데 자신의 나름대로의 철학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기본 시리즈를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회,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삶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지속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다. 자, 이재명이가 지속성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 동력으로 AI 등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보면 남의 지식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없어서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저 수구 기득권 보수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속성장은 불가능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AI가 더 발달하더라도 에너지 전환, 스마트, 전력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소수의 부를 집중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하고 다수의 빈곤함을 낳는 것이지 그것이 성장과는 관계없다라는 걸 이재명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된다. 자,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동이 소멸되지 노동이 단축되지 않죠. 그래서 이재명이는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35년까지 주 4일제를 이야기합니다. 35년까지요. 주 4일제가 아니라 실업제도가 보편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노동의 소멸 이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생산성이 높아져서 노동시간을 과거에는 일주일에 6일을 일하다가 이제 5일을 하고 있는데 4.5일, 4일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술의 발전이 점점 고용을 적게 하면서 전 지구상의 불안정한 노동과 실업을 증가시키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이 사회적으로 수요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니까 전기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스마트한 이 그리드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그래 이렇게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누구나 생산해 팔 수 있게 해야 된다. 재생에너지 문제가 생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가 성남시장을 할 때 대장동에 기본주택을 하고 백현동에 위례에 정자동에 기본주택을 했어야지. 그거는 다 재벌들한테 던져주거나 성남FC에 돈 받고 던져주거나 용도 변경해서 호텔로 쓰게 하고 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아파트를 짓게 하고 시행사업자가 폭리를 치르도록 한 시행사업자가 폭리를 누리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지가 대통령이 되면 기본주택을 하겠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람이 작을 때 대통령 근처까지도 못 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2014년에 이재명이가 자기의 꿈을 성남시에서 대장동에 기본주택을 백현동에 기본주택을 했어야지. 그러잖아요. 거기는 업자들이 엄청난 이득을 갖다가 수천억씩 빼먹도록 도와주고 대통령이 되면 기본주택을 하겠다고요? 이재명의 나머지 문제 기본 소득, 기본 교육, 기본 금융, 기본 의료 이런 것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사람은 하나를 보면 10개를 합니다. 눈앞에 먹을 게 있는데 그걸 탐욕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그 수많은 국가 차원에서 먹을 거리를 국민을 위해서 기본주택을 하겠다?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재명을 바라보는 저는 완전히 가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노동 생산성을 높이면 기술 발전으로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여가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기술 발전은 노동을 소멸시키죠. 지금 한번 보세요. 독일이고 미국이고 보면 이 공정에서 공장의 제조 공정에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나이키 독일의 나이키사가요. 그야말로 직원 하나 없이 단추 하나만 누르면 신발을 자기들끼리 조립해서 찍어냅니다. 그런 스마트 팩토리들이 지금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사람들이 4.5일 4일을 일해요. 한편으로요.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삼성 한번 보세요. 지금 삼성의 고위 임원들 보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주 5일 제도 아니하다. 사람이 꼭 필요한 부분은 일을 더 해야 되고요. 기업들이 더 쥐어 짜려고 하고 또 사람이 필요 없는 부분은 아예 자동화 공정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이 사람의 노동 시간을 줄여서 여가 시간을 많이 있게 해준다. 손학규가 이야기했던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저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여가인 삶이 되죠. 실업자. 그래서 기술의 이런 4차 산업의 발전은 앞으로 수많은 직업들을 소멸시킬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택시 기사들이 다 사라지겠죠. 자율주행 장치. 지금 한국에서도 뭐 자율주행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 사라지죠. 택배 기사도 사라지겠죠. 뭐요? 드론으로 배달하니까. 그래서 택배 기사 사라지고 택시 기사 사라지고 또 지금 같은 이런 AI 기술의 발달은 앞으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직업들을 또 사라지게 만들 거고 또 의료도 원격 의료가 되면서 의사들이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처럼 돼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4차 산업 기술의 발전은 작게 일하면서 이전에 받던 소득을 받도록 하는 여가 있는 삶을 가져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되면 안 쓰는 쪽으로 기업가들은 선택하게 돼 있죠. 이익 극대화가 목적이잖아요.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이라는 데 보면 과거 포드나 GM 같은 그런 직접 망치를 들고 조립을 하던 그런 이 제조업 회사에서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를 비교해 보면 그 과정에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작아지고 있다. 심지어 언제든지 나가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불안전 노동 상태에 다 놓여 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해고를 했잖아요. 수십만 명을 해고했죠. 그래서 결국 기술의 발달은 노동의 불안정과 노동의 외주화, 유연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견 근로나 임시직으로 쓰게 되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에 전부 보면 배달 노동자나 파트타이머들이 일을 하고 있고 노조라는 것은 아예 그냥 소멸되어 가고 있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돼 가죠. 그래서 이재명이 자기 지식이 아니라 어설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주워들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한 4차 산업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을 저렇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부분에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좀 우려합니다. 그가 기본 사회를 이야기하고 기본 의료, 기본 주거, 기본 금융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면 그 자신의 삶에서 그런 진지성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가 눈앞에 있을 때는 다 해먹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이제 대통령이 될 때 공약은 기본 사회를 하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국민들을 언제까지 속일 겁니까? 그리고 먹사니즘이라는 이런 저질적인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실용적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좀 점잖게 표현하는 것도 배우세요. 먹사니즘이 뭡니까?